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실사례를 가지고 역세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전철 노선을 가지고 그쪽에서 앞으로 가장 좋아질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오렌지 라인, 아직 개통을 안 한 노선입니다. 오렌지 라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라인은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좀 서쪽하고 동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동쪽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대신에 아직 개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개통을 하려고 하면 이제 운영사도 찾아야 되고 또 시험 운행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과정을 전부 다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개통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개통하는 시기는 빠르면 내후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내년까지는 아마 개통하기가 조금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이 나오면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전철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 그 만들기로 했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뭐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 이런 것도 전부 다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노선은 그 정도 자금으로 만들 회사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통로에 무슨 전철이 생긴다고 이래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쿤바유 판매를 할 때 그 쿤바유 판매를 처음에 할 때는 JLL로 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시리가 자기 회사로 판매를 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 커터는 외부 회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때 그 JLL 판매하는 회사들에서도 거기에 전철 나온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다른 고객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탁도 없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도 그 노선은 언제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쏘고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면 앞으로 이제 지도를 보면서 얘기할 때 이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쯤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가 나오거든요. 포인트가 한 2번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하셔서 오늘 방송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이쪽에 동쪽은 아직 미개발지가 많습니다. 저 위쪽으로 해서 민부리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미개발지가 많고요. 지금 서쪽은 시내를 관통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도 좀 보실 줄 아시는 분은 이 서쪽으로 관통하는 게 엄청나게 좋은 노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시내 쪽으로 빠져서 지금 보시면 구시가로 빠집니다. 이쪽 구시가는 과거에는 전철 공사를 한다는 생각을 안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구시가를 뚫고 강릉에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라차테위 얘기를 했죠. 자, 요거는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라차테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게 보시면 라차테위가 이렇게 더블 역세권 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이라고 해서 BTS와 연결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이 됩니다. 근데 제가 판매를 할 때는 제가 사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언제 공사 들어갈지 모른다. 사실이거든요. 이거 언제 공사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요소를 빼고 봐라. 빼고 봐도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공사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이제는 투자할 수 있는 콘도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지역에 콘도를 지을 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콘도를 짓게 되면
그 분양가는 이전에 판매했던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게 됩니다. 그럼 투자성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그 전에 제가 투자를 하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시암하고 가까운데도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렴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개별 콘도의 투자 시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완성된 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쉽게 제가 최근에 콘도로 얘기를 해드리면 포레스티아스 방랑의 위즈덤 있죠. 그 위즈덤의 콘도 가격이 투베드룸 가격이 과거보다 지금이 어느 정도로 비싸냐? 거의 2밀리언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1억 가까이 비쌉니다. 그러면 뒤에 사는 사람은 1억 가까이 가격을 비싸게 사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콘도를 하면 한국처럼 분양을 하면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변동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게 꾸준히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콘도는 투자를 언제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언제 하는가 시기도 중요하고 개별 콘도의 투자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지역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오버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감안을 하시고 이제 미개발지 쪽이죠. 요 동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은 보시면 전부 다 완성됐죠. 100%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쪽을 보시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게 핑크 라인하고 붙습니다. 핑크 라인하고도 붙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 라인은요, 옐로우 라인하고 다르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여기가 개발하기가 굉장히 깝깝한 지역입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컬처센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철역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전철역이죠. 전철역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데는 혹시 모르죠. 나중에 이 MRT 쪽에서 불어해서 요거를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지역에 공간이 없습니다. 콘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콘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전부터 콘도를 지었겠죠. 그래서 기껏해야 콘도 지은 게 지금 보시면 요 앞에 요거 그리고 요 길가에 보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크게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요. 지금 잘 보면 이런데 콘도 지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이런데 콘도를 지어놨죠. 이거 역세권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이런 콘도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한국 대사관 가보시면 옆쪽으로 해서 콘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 보기 힘들고요. 오히려 이쪽이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지금 여기가 가장 인프라가 좋고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인프라가 꽉 차 있습니다만 왜 주변에 콘도가 없을까라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간이란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딱 부합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노선이 쭉 내려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에 보시면 콘도들을 이제 막 지어놓는 콘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철역 생긴다고 이제 콘도 막 지어놔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지어놓습니다. 이게 한 5년째 짓고 있는 콘도들입니다. 천천히 하죠. 왜냐하면 개통이 느리니까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콘도들을 지어놓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콘도들은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그냥 잠만 자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콘도는 완성되어 있고 전철은 개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철이 빨리 개통돼도 내후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기적적으로 내년 말에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1년 넘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콘도는 1년 넘게 아무짝에 가치를 가지지 않는 콘도가 됩니다. 근데 가격을 보면 지금 이게 처음 판매했을 때는 1억을 안 했는데 지금은 다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위치에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위치는 여기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프라가 안 생겨요. 그러면 그냥 전철을 타고 인프라 있는 지역에 갔다 와서 잠만 자는 곳이 돼야 되는데 잠만 자는 곳이 되려면 전철이 다 개통이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규모로 콘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땅값이 싸니까 가격이 낮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죠. 제가 인프라가 없어요. 주변에 인프라가 있어야 그 역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인프라도 없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다가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전철역 생겼다고 해서 만들어지면 이런 지역에서는 콘도를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콘도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여기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콘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콘도가 꽤 많이 있죠. 자, 요 지역은 근본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콘도가 새로 생기면, 그러니까 새로 분양이 됐을 때 가격이 적절하면 여기는 투자성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지금 전철이 개통되기 전부터 콘도들이 있죠. 여기가 교통의 요지라서 콘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콘도들은 전철이 생기기 한참 전에 완성된 콘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꽤 연식이 오래된 콘도들입니다. 이 중에서 연식이 가장 적은 콘도가 지금 여기 보시면 매트리스 콘도입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돼 가는 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콘도가 만들어지면 여기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교통의 요지인데다가 여기는 전철역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콘도를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도 보시면 도로 사정을 보시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쉽게 철거가 가능한 곳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철거해서 콘도 지으려고 하면 빌딩 지으려고 하면 쉽게 짓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없는 지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만약에 앞으로 새로 콘도가 지어진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에 가격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좋은 가격으로 나올 수 있냐,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인프라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몰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렇게 빅시도 있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이 새로운 인프라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낙후된 오래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더몰 쇼핑센터 있잖아요. 요거를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좌초된 건지 아니면 현재 전철 개통이 늦어지면서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역은 한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괜찮은 콘도가 나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차망갈라 국립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이로 역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개발하기 힘든지 현실을 보면요. 제가 앞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역 생겨봐야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거 철거하기가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세히 보시면 이건 어려워요. 앞에 제가 수쿰빈 로드 하면서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셔서 한 개 이런 식으로 지어질 수 있지만 콘도가 여러 개 연속돼서 콘도들이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돼 가버리면 거기에서 인프라로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 지역은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왜? 상대적으로 인프라에 가까운 지역보다 발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앞으로도 발전성이 느립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느리죠. 근데 밑에도 보시면 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비어 있는 데가 없어요. 상가들이. 만약에 이런 데가 잘 되려고 하면 저기 아이콘시암 가보시면요. 아이콘시암 앞쪽에 보면 그 건물들이 대부분 다 비워져 있습니다. 팔아먹으려고 대부분 다 비워놨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발전하는데 충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쭉쭉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를 지난주에 제가 수쿰빈 로드 말씀드렸던 거하고 계속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어느 지역 중 가야 이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간들이 나중에 콘도 같은 걸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콘도 같은 걸로 채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연속적으로 있어서 주변에 인프라도 같이 갖추어져 있고 그러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만 그냥 군데군데 역마다 콘도 하나 두 개씩 생기는 거는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 여기 보시면 갑자기 큰 인프라가 나오죠. 보시면 시장도 있고 뭐 아까 앞에 보는 인프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인프라가 나옵니다. 그죠? 전부 다 시장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노란색이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이미 개통된 옐로우 라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옐로우 라인과 오렌지 라인이 만나게 되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이 두 노선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인프라가 있는 지역 옆에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콘도를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 위쪽으로 너무 올라가게 되면요. 이 더블 역세권하고 연계가 안 되고요. 내려오게 되면 공간이 없죠. 이쪽 역에서는. 그죠? 이쪽 역에서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정도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요 정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멀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더 발전을 하겠습니까? 바로 요 더블 역세권 되어 있는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콘도들이 꽤 있습니다. 요건 이미 완성된 콘도고요. 요것도 이제 막 완성된 콘도, 요것도 이제 막 완성된 콘도입니다. 그래서 콘도들이 꽤 많이 지어질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요 공간들을 치고 콘도들이 꽤 많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개 정도의 콘도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5개 정도의 콘도는 더 지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잘 보시면 거의 문 닫았죠. 자세히 보시면 거의 문 닫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문 닫은 걸 보일 겁니다. 보시면 앞에하고 다르게 거의 문을 닫았고요. 이쪽도 보시면 거의 건물들이 이제 철거만 앞두고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임대를 안 주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임대가 다 나가게 되면 철거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전철역이 있죠. 다 완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 이 뒤에 공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 앞에만 부셔버리면 뒤에 공간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발전성이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더라도 이제 콘도가 하나하나씩 들어서고 이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쪽 지역부터 개발이 되는 거지, 오는 역마다 전부 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요, 큰 무반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쪽 지역으로 나중에 뒤쪽으로 인프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인프라들이 생기면, 그쪽 지역에 콘도들이 생기면 가격도 낮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타운으로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런 지역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개통이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지역에 나오게 되고요. 그럼 그런 지역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막 완성된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4년 정도 지금 넘어서 완성이 돼가고 있는 콘도들입니다. 그러면 요 콘도들이 거의 개통에 맞춰서 분양을 해왔던 겁니다. 물론 개통은 조금 늘어났지만 분양을 해왔던 콘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활성화되려면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콘도들이. 그러면 이 활성화되는 딱 그 타이밍에 개통이 어느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콘도들이 굉장히 좋은 콘도들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투자의 시기가 나쁘죠. 왜 나쁘냐? 처음에 이게 눈에 보이기 전에는 투자를 하라라고 했을 때,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방 2개짜리 집이 1억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환율도 낮아서 1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사시려고 하면 1억 6천, 1억 7천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대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회사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아난다코 이런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의외로 가격대가 이 지역에서 이 가격대로 사야 할 이유가 없는 가격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고 사시면 되고요. 지금 이 지역에서 만약에 콘도가 제대로 된 게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가격만 맞다라고 하면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분양을 해서 준공을 하면 한 3년 후에 완성이 되면 그때는 개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양을 하는 콘도가 없습니다. 분양을 하는 콘도가 현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런 걸 보다가 이렇게 한 구간씩 떨어져 있는데 콘도 하나씩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투자하시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잘 보시면, 그래서 이 스카이워크죠. 앞에 보이는 백화점하고 시장이 있는 쪽으로 다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역들이 가장 좋은 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에도 요지죠. 좀 내려가시면 그 시나까린으로 해서 그 우dom숙 쪽으로 해서 방라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발전이 빠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오렌지 라인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옐로우 라인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발전할 수 있는 데가 아직 뚜렷하게 없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또 한 20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핑크 라인 있죠. 핑크 라인. 이것도 새로 생긴 라인인데, 여기 보시면 관공서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그 비자 받으러 가는 데입니다. 그 관공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임팩트도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발전을 하기 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은 콘도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데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굳이 한 군데 찾는다라고 하면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투자가 필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 라인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개발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종합청사 있고, 여기 임팩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대학교예요. 이 아래쪽으로. 그리고 여기 돈무항공항 있죠.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가치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이 역들이. 그러니까
콘도 투자로 보면 전혀 가치를 가지질 못합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노선을 보면서 한번 찍어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